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본부원분들의 일부, 우리 본부원분들의 10월 달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들을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아쉬웠던 점들도 많았고 또 좋았던 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 이제 챔피언 시상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이 잘못됐는데 노력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보험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뭐 사람마다 이유가 되게 다를 수도 있어요. 머니 프리, 타임 프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진짜 떼돈을 벌고 싶어서, 혹은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어서, 뭐 이 보험이라는 거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직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인 거잖아요. 우리가 취미 활동이 아닌 이유가, 취미 활동은 내가 즐거운 일 하면서 돈을 안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직업이라는 거는 내가 즐거우면 더더욱 좋은 거고,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아무리 즐거워도 돈을 못 벌면 사실 반전적으로 이제 즐거울 수도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직업은. 그러면 내가 가는 방향이 두 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의 방향이 있고 B의 방향이 있어요. A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좋은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분들의 문제점을 내가 리스크 해지 해주고 나의 가치도 찾고 고객의 삶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A의 방향성. 자, B는 뭐냐면 만났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만나는 고객들마다 날 거절하고 나도 일에 대한 자신감이 쭉쭉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게 B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걸 인생으로도 한번 비유해 볼게요. A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거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집, 내가 살고 싶은 거주지,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친구들한테 베풀고 싶은 거, 가족들한테 베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삶. B는 그렇지 못한 삶.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일단 영업인으로서 아까 A, B가 있었죠? A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B로 살고 싶으세요? 응? 여기서 B로 살고 싶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볼게요. A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B로 살고 싶으세요? 여기서 B로 살고 싶으신 분 없을 거 아니에요. 다 A로 살고 싶어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요. 다 A의 인생을 원해요. B의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다 A를 원해요. A만 원해. A가 나한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A로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을 지금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A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혹은 A의 영업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방금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A로 가는 태도가 없어요, 일단. 그게 다 B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도 안 하고 막 뭐 열심히 안 살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 뭐 아니면 하루 종일 놀기만 해.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 A로 가고 싶다 혹은 B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아쉬운 마음도 안 들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여쭤본 것처럼 다 A로 가고 싶어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내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혹은 나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A로 못 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하루를 열심히 살아요. 근데 가치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누구나 일어나죠? 밥을 먹죠? 잠을 자죠? 화장실에 가죠? 뭐 직장인 분들도 일을 하죠? 아무튼 뭔가를 해, 열심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라도 뭔가를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이 하루에 10시간, 10시간 일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아 성찰을 더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아성찰이 안 되면 제가 아무리 좋은 화법, 아무리 우리의 서포트, 자료 이런 것들을 광활하게 공유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요. 자꾸 퇴보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A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B로 가겠지. 그러면은 A가 내 결승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계속 B로 가다 보면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결승선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확한 목표가 지금 있으신 거예요. 우리 예은 FA님, 영업 2개월 차 때 월급 1,000만 원 받았잖아요. 1,000만 원 받고 좋았어요? 아니면 기분이 나빴어요? 100만 원 받는 것보다 1,000만 원 받는 게 좋죠. 계속 1,000만 원 받으면 좋겠죠. 어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을 거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거고, 직업적인 커리어도 더 좋아질 거고, 맞잖아요. 그럼 그게 가고 싶은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활동량을 줄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재현 FA 한 500, 600 정도 벌 때 기분 좋았잖아요. 나쁘지 않았잖아요. 원래 200 벌다가 600 벌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3배의 월급을 받은 건데. 뭐 아직 거기까지는 가보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너무 기분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너가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바꿔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정답을 아는 분들이에요. 이미 정답은 알아. 이쪽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고객 만나서 잘 설명해 준 다음에 클로징이라는 걸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그걸 여러분들 고민하는 한 달을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없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 일은 진급하고 또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출근해서 그냥 퇴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급여가 생기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조차 모르겠다라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루에 16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이 일로 돈을 벌려면 뭘 고쳐야겠다라고 고민하는 게 저는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면, 재현 FA님도 지금 일한 지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1, 2개월은 지났잖아요. 그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혜재 FA님도 마찬가지고, 경민 FA님도 마찬가지고, 현기, 예은 FA님, 뭐, 앞으로 예진 FA님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실천력도 달라지는 건데, 그런 고민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그거는 알려주면 돼요. 근데 더 그거보다 무서운 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데 그걸 극복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쉬운 걸 얘기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은 FA님이 활동량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활동량을 조금 더 늘렸다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알고 있잖아요. 예. 재현 FA도 마찬가지. 만났을 때 상담은 다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클로징을 못해서 2차 미팅까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해야 될 거고 경민 FA님도 마찬가지로 활동량은 늘어서 자신감은 좋았는데 결국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을 함에 있어서의 파워가 약했다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파워를 늘려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다음 12월 1일 화법특공대에서 제가 똑같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도 활동량이 좀 약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클로징이 좀 약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내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까봐 내 직업에 대한 본연의 해야 되는 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빨리 깨우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아마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제자리 걸음. 물론 제자리 걸음 걸으면서도 영업력 좋으신 분들은 뭐 400이든 500이든 1000만 원이든 꾸준하게 벌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제자리에 머무르려고 또 우리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A라는 방향을 정했고 그 방향으로 조금씩 더 전진해 보고자 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동안 여러분들이 방금 저한테 얘기했던 아쉬웠던 점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고쳐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꼭 생각을 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꼭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다 롱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다 롱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좋았던 점을 한번 쭉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좋았던 점들 중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나 혼자서 뭔가를 해봐서 얻은 자신감과 얻은 경험이었거든요. 지금. 경민 FA님도 활동량 많이 가져가시면서 자신감 얻었다고 하셨고 우리 예은 FA님도 내가 직접 조이너킹이 아니라 내가 독단적으로 잘 되던 결과를 떠나서 DB 미팅을 나가서 물론 떨렸지만 거기서 또 얻은 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소개 요청을 평소에 안 하다가 소개 요청을 해주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막상 소개를 받아보니까 또 거기서 얻은 게 있었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좋았다라고 말한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얻은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실천이 정답이에요. 우리 일은. 네. 그만큼 실천이 오직 정답이다. 그러면 이걸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실천을 꾸준히 하면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아쉬운 것들을 하나씩만 고치면 굉장히 크게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민 FA님 지금 활동량 너무 좋으시니까 그렇게 활동량 하는 게 아깝잖아요. 많이 사람 만나는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나는 내 고민을 그냥 너한테 무조건 던지고 오겠다라고 스스로 각오를 하면 12월 1일 날 제가 똑같이 물어봤을 때 클로징이 약할 수는 있겠지만 아쉬움은 없었다라는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내가 제안할 건 다 제안해봤으니까. 그리고 재현 FA도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상담하면 뭐해요. 그렇게 해서 너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못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만약에 힘들더라도 한번 꺼내보면 걔 중에 야 그래 바꿀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성공 경험이 돼서 자신감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도를 안 하면은 자신감이 붙을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은 FA님도 DB 미팅 첫 번째 해보니까 떨리기는 했지만 아예 내가 못 해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했겠죠. 막 그 미팅이 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온몸이 막 떨리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미팅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어설플 수도 있었고 조금은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객을 앉혀놓고 한두 시간이든 끝까지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자신감으로 이제 내가 혼자서도 나갈 수 있구나. 나 혼자서도 미팅을 더 많이 한번 해봐야지. 한번 활동을 더 많이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아쉬웠던 걸 또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근 FA님 같은 경우에 아까 20대 고객분들 상대하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어려우면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꼭 해야 됩니까? 20대 분들을? 저는 그래요. 이거는 어떤 말씀을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냐면 원래 린치피는 처음에 보장 DB를 아예 안 썼던 조직이에요. 저는 재무 DB를 컨셉으로 늘 잡았고 재무 DB를 통해서 20, 30대 분들 특히 20대 초중반에서 후반 분들을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제가 그냥 플로우를 바꿔버렸죠. 재무 DB 우리가 지금 취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보장 DB 위주로 제가 쓰라고 많이 조언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게 20대 분들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게 넓게 숲을 보는 건데 20대 상담을 굳이 해야 되나? 소개 들어오거나 아니면 원래 내가 20대인데 내 지인들 다 20대일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20대 상담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내가 20대를 만날 풀이 아닌데 20대를 왜 만나야 되지? 라는 의문을 한번 스스로 가져봐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가야 되냐면 재무 DB에서 보장 DB로 왜 플로우를 바꿨냐면 그 이유가 제 근거가 뭐냐면 가면 갈수록 20대 분들한테 메리트가 떨어져요. 보세요. 우리가 상담하는 게 몸이 아프거나 사람이 죽거나 했을 때 죽음과 질병을 다루죠. 그리고 연금 또는 저축 이 네 가지밖에 안 다뤄요. 근데 그 네 가지를 얘기했을 때 20대는 다 불리해. 그래서 20대 상담을 하려면 정말 상담을 잘해야 돼요. 제가 물론 20대 분들 상담하는 그 내용도 강의에 올려놓은 게 있긴 한데 근데 굳이 그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굳이 20대 왜 상담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분들 중에 소득 높은 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의존합니다. 맞죠? 그리고 노후 오려면 멀었어요. 연금에 대한 필요성 못 느껴요. 아파 본 적도 없어. 건강해. 그렇잖아요. 20대인데 심하게 아파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팔랑기가 많아요. 그리고 끈기가 많이 없어요. 모아둔 돈도 없어. 근데 20대 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단기적인 이벤트예요. 결혼, 차를 사는 거, 전세자금 마련하는 거, 기타 등등. 만났을 때 임팩트가 없는 이유가 10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캐치하고 보장 DB를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장 DB는요. 기본적으로 30대부터 40대, 50대예요. 20대보다 당연히 월급 많이 받겠죠?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아파 본 적이 있겠죠? 부모님 연세 한번 고려해 보세요. 부모님 사망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상속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 아프더라도 자기 친구들 40대 정도 되면 다 아팠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아둔 돈도 있겠죠. 결혼했겠죠. 자녀 어느 정도 컸겠죠.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겠지. 단기 이벤트가 끝나 있어요. 40대가 80대 부모님한테 물어볼까요? 엄마 나 이거 보험 가입해도 돼? 안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당장 현실로 와 닿은 분들이니까 보장도 마찬가지고 상담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공감 포인트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뭐하러 20대를 상담해요? 다 불리한데? 다 불리하잖아요. 다 불리해. 20대는. 우리가 1, 2년짜리 적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면 그래요. 20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가면 갈수록 20대는 안 좋아져요. 네. 게다가 인구수도 적어져. 근데 뭐하러 내가 20대를 상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걸 왜 접근하죠? 그 사업적인 방향성이 좀 틀렸다고 봐요. 4, 5, 60대가 훨씬 유리한데? 계약이 나와도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가족 계약으로도 훨씬 더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무 DB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 DB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장 DB는 보장만 상담해야 되냐?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보장 상담 다 해주고 나서 연금에 대한 얘기 꺼내기 얼마나 좋아요. 4, 50대 분들 저축과 연금 해야 되는 나이인데 20대는 연금 얘기해도 공감 안 돼요. 당연히 공감이 안 되지. 아직 멀었는데? 돈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있겠어요. 돈 벌면은 적금 10만 원 하는 거에 만족하면서 다 나머지는 쓸 텐데 어떻게 그걸 끄집어내요? 아예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불리한데 왜 합니까 그 사업을? 그래서 우리 연금 전문가님 98, 99년생 DB가 5,000원이고 뭐 해서 제가 한번 파격적으로 프로모션 해드렸지만 그거는 사실 리크루팅 용으로 쓰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네. 내 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4, 5, 60대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 DB가 맞아요. 그래서 린치핀도 재무 DB로만 2, 3년을 쓰고 나서 제가 턴 어라운드를 해버린 거예요.
네. 왜냐면 재무 상담을 하든 보장 상담을 하든 모든 게 다 40, 60대가 유리하니까. 네. 20대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20대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맨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가 25살이었으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그때 제가 매일 했던 생각이, 빨리 나이 들고 싶다였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 다 대학교 다니고 아직 졸업도 안 했고, 뭐,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한 친구들도 없고 하니까, 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뭐 제대로 돈 벌고 있는 애들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끌고 오기가 힘들고, 응? 그 대신 우연스럽게 막 40대, 50대 분들 만나면 할 얘기도 많고, 막 너무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아플 수도 있다 그러면은 막 아파봤다 그러고, 연금 얘기 꺼내면은 맞아, 연금 준비해야 돼요. 막 이러니까. 40, 60대를 상담하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20대 때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는 DB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20대인데 어떻게 40, 60대를 만나요?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20대여도 40, 60대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나는 40대인데 20대에 맞추려고 내가 막 그들의 어떤 언어를 고민해야 되고 이러기보다는 불리한데 그걸 뭐하러 하냐 이거죠. 예.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면서 보장 DB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지 FA님이 데일리를 지금 100명 정도한테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지금 데일리 몇 명한테 보내고 있는지 파악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객이 계약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거절 못하게? 거절할 수 있지.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데일리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결만 되면 TA 상에서 거절을 하더라도 오케이. 그럼 나중에 상담 요청 따로 하시고요. 언제든 제가 뭐 예를 들어 건강검진권 DB면 언제든지 건강검진권을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인연의 끈 이렇게 이어진 게 소중하니까 제가 월화수목금 그리고 주말까지 요즘에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이러면서 메인 뉴스, 헤드라인 뉴스 보기 어려우시잖아요. 다 내가 일일이 찾아보기. 제가 뉴스 정리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식도 쌓으시고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하더라도 제가 데일리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말 하고 끊으라고. 제발. 이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데일리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10명, 20명, 30명, 50명 나한테 상담은 받지 않았지만 데일리 보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렇게 데일리 보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필요할 때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연락했던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락 오면 내가 상담해서 고객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조차 안 하냐라는 거죠.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린치핀이라는 환경이 영업의 방법에 대해서 안 알려주고 교육이 없는 조직이면 여러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조직은 요번에 입사하신 서주영 FA님이 어떤 계기로 입사를 했냐면 린치핀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세상에 이 조직은 영업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거야. 100개 조직 중에 99개 조직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안 하는 거야.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아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선이 안 된다라면 여긴 직업이고 돈을 버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내가 정말 개선이 안 돼. 알아도 난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럼 이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내가 바뀔 의지가 있어야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직은 다 알려주는 조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친다라면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할 뿐인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거야. 예.
그것도 올바르게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일리도 좀 늘려 나가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우리 일의 본질이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 내가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더 좋은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로징 하는 일이에요. 제안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로징이 자꾸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클로징이 약한지. 과연 내가 분석해준 이 사람의 기존 보장보다 내가 추천해주는 플랜이 더 안 좋은 플랜인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플랜이면은 자신감 있게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게.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건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왜 클로징이 약할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나랑 오늘 상담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아냐면 질문이라니까요. 질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상담에는 질문이 없다고. 근데 왜 질문이 없을까? 연습이 덜 됐으니까. 내가 시나리오대로 내가 연습한 대로 말하는 것만 해도 급급한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 그렇잖아요. 신인 배우가 애드리브 치는 거 봤어요? 신인 배우는 애드리브를 못 쳐요. 근데 최민식, 황정민, 막 이런 애드리브의 달인들. 응? 애드리브 대사가 본 대사보다 더 좋잖아요. 왜? 얼마나 대본 리딩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이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기는 재밌는 게 정답을 다 알려주는 조직이야. 정답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학 문제 푸는데 옆에 해답지 펼쳐놓고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해답지 보는 것조차 귀찮으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해답지 몇 번 해답이 뭐지? 이걸 다 알려주고 있는데 이 해답지 보는 것조차 귀찮아하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한두 시간 정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연습을 하면 이게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체득화가 돼 있으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애드리브를 칠 수 있어요. 그럼 기본 전제가 뭐예요? 대본 리딩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스크립트대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상담하는 연습을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셔야죠. 아니, 우리 일이 뭐 하는 일이냐고.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상담 연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우리 일을 할 수 있어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우리 일이 사람 만나가지고 만난 사람을 상담해주는 게 우리 일인데 상담 연습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상담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기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됐으면 여러분들 클로징이 강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 뭐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태아 어린이 보험 왜 준비하려고 하세요? 경민님?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태아 어린이 보험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아서 지금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강할까요? 아니면 태아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을 왜 들으러 나오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아기가 더 중요하고 와이프도 중요하고. 그렇죠. 네. 내 자녀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그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얘기가 훨씬 강하잖아요. 이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끝으로 상담을 하고 나서 꼭 이걸 물어보세요. 오늘 내 상담 어땠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안을 했는데 가입을 안 했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꼭 물어봐. 저는 그거 꼭 물어봐요. 나한테 가입 안 했다? 재현님, 저한테 가입 안 하셔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 잘 드렸는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저한테 준비를 안 하셨어요? 실제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상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입을 안 하면 그걸 꼭 물어보세요. 그냥 이 사람 가입 안 했구나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나한테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거 꼭 물어보라고.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안 했는지 얘기를 해줘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재현님 처음 만났는데 상담은 다 좋았는데 처음에 뭐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그게 좀 그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준다니까 진짜. 그럼 고쳐나갈 수 있잖아요. 경민님 플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뭐가 좀 찝찝하신지 마지막에 강하게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그걸 고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응?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 일이 좋으세요? 우리 이 일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응? 그러니까 뭐 여기 있겠죠, 지금. 그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직업에서 그 매력을 진짜 찾으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가 조언해 드린 것들, 스스로 부족한 것들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지금 다 아쉬운 거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11월을 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다람쥐 쳇바퀴야. 또 쳇바퀴, 또 쳇바퀴야. 그걸 깨봐야 돼요. 그냥 각오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본부장님한테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11월 달에 못 고치면 난 그냥 12월 달에 그만둘래. 정말 진짜로. 네. 저는 아시잖아요, 제 성격을. 네.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진짜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조직의 장도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전 진짜 여러분들 인생이 좋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좋아, 다 좋아.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직업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점을 한번 깨보고 돈을 벌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11월 달에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그 각오를 진짜 꼭 하시고 11월 달에 개선 안 되면 난 12월 달에 이 일을 그만둬도 내 여한이 없다. 정말 그 각오로 이런 것들을 한번 고쳐나가 보세요. 진짜로. 내가 11월 달에도 클로징 약하게 하면 난 12월 달에 그만둘래. 내가 11월 달에도 만나는 지인들한테 끝까지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못하면 나는 그냥 이 일 안 할래. 예은 FN님 같은 경우는 내가 11월 달에 사람을 15명 이상 미팅을 안 하면 나는 우리 일 안 할 거야. 그냥 진짜 그 생각 해보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못 채웠다고 해서 12월 달에 바로 잡체인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고치려고 해야만 고쳐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응? 맞잖아요. 진짜로. 그게 안 되면 아마 힘들 거예요. 꼭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반이나 했네요. 자, 오늘 린치펜 화법특공대는 11월을 맞이하는 자세와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는 아쉬운 점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의 인사이트를 한번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반드시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만 고쳐도 아마 훨씬 더 좋은 11월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훨씬 더 좋은 11월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고생 많으셨고 화법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들 언제든지 요청하셔도 돼요. 좀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한 거 없어요.
내가 아쉬우면 빨리 그거 고치고 그게 나아져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꼭 그 각오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11월도 파이팅 하면서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멈춰주세요.